축구로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의 축구하기입니다. 오늘은 맨유와 토트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는 솔샤르가 지난 리버풀전에 나왔던 약점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면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개선된 점 중에서 불안했던 수비, 후방에서 빌드업을 풀어내지 못했던 점에 대한 대안책도 제시하며 전체적으로 팀 전술에 문제있던 부분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결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맨유가 보여준 경기 운영 방식은 경기를 만들어가는 방식보다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위한 전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고무적인 이름은 분명합니다. 선발 포메이션부터 살펴보면 맨유는 지난 경기에서 4-2-3-1 형태로 나왔지만 이번 경기는 3-4-1-2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꾸준히 활용하던 4-2-3-1 형태에서 수비 숫자와 스트라이커 숫자를 하나씩 더 늘린 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형태를 바꾸고 맨유는 지난 경기에서 경기를 운영할 때 후방 빌드업에서 4-2 형태를 보여 리버풀에게 후방 빌드업이 완전히 막혔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3-5 또는 3-4에 가까운 후방 빌드업 형태를 보여 유연하게 후방 빌드업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토트넘이 4-2-3-1 수비 압박 형태를 보여 2선에 있던 선수들이 양쪽 센터백과 빌드업 코어를 같이 압박했기 때문에 맨유는 측면을 통해 원활하게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측면에서도 풀백들을 활용해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보이기도 했지만 토트넘의 풀백들이 기본적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에 맞춰있기 때문에 맨유의 윙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직접 뛰어들어와 압박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맨유가 압박받는 상황을 측면을 활용해 비교적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측면을 활용해 순간 윙백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고 다음 패스 선택지는 맨유의 진영이 중앙에 더 쏠려있기 때문에 볼을 중앙이나 앞쪽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빠지는 호날두에게 보내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맥토미니는 주로 수비라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라인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이었고 중원에서 프레도와 맥토미니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면 토트넘의 스킵은 맥토미니를 견제하기 위해 전진하지만 수비라인 앞에는 호이베르 혼자 남게 되고 위치상 페르난데스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공격의 실마리를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페르난데스는 내려와서 받아주기도 했지만 주로 프레드가 반대쪽까지 폭넓게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주고 횡으로 폭넓게 볼을 받고 페르난데스는 우측면에서 전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양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해 균형을 잡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 선수가 한쪽 공간에 뭉쳐있어 경기를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프레드와 페르난데스의 히트맵을 각각 참고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들이었습니다. 또한 페르난데스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 공간과 중앙을 활용하다 보니 우측면에서는 완비사카가 넓게 전진해서 공격을 풀어주는 점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기에서 맨유에게 가장 중요했던 공간은 우측면이었습니다. 한편 수비 상황에서도 공격진들에 대한 수비도 리버풀전과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4-2-3-1 형태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의 공격진들의 수비 움직임이나 3선에서 넓게 가져가는 수비 범위, 그리고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3선 라인 등 여러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된 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3-4-1-2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 형태는 주로 토트넘의 2명의 센터백과 1명의 빌드업 코어를 공격수와 페르난데스가 압박할 수 있도록 나온 형태였습니다. 이때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 특징은 완비사카가 기본적으로 전진된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잡는 점이었습니다. 주로 우측면에는 페르난데스와 완비사카가 위치했지만 상대가 빌드업 상황에서는 페르난데스가 빌드업의 핵심 선수를 마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페르난데스가 가운데 있고 완비사카가 수비 라인과 같은 라인에 머물렀다면 우측면에 넓은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완비사카가 상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선
전진된 포지셔닝을 보이고 페르난데스 대신 상대 풀백을 견제하거나 공간을 채우면서 수비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수비 라인을 낮추고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페르난데스가 우측 미드필더 위치로 내려와 수비 라인 앞에서 위치했는데요. 수비 라인이 낮아져 수비 라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카바니가 대신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해주면서 상대 빌더 코어를 괴롭히고 수비 라인 앞도 라인이 높게 형성될 때는 맥토미니가 수비 라인 앞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호날두가 공격 상황에서는 많이 뛰었다면 카바니는 수비 라인이 낮아진 상황에서 핵심 미드필더들을 압박하면서 두 선수가 많이 뛰는 상황들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 수비 이야기로 돌아와서 상대가 만약 측면을 전환한다면 우측에 비해 좌측은 프레드가 수비 라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프레드가 넓게 움직여주면서 수비 라인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는 맨유가 짧은 시간에 개선한 점들을 볼 수 있었지만 토트넘의 전술 약점과 맨유의 개선점이 우연히 잘 맞아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날 경기들까지 봐야 솔샤르의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